예술 지문 나올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지난주에. 그죠? 예, 나왔죠? 그죠? 예, 봅시다, 이거. A7번. 예술 지문입니다. 예술론, 그 다음에 작품론이다. 이거죠? 예술론 뭐라 했어? 원툴. 용어 원툴. 알겠지? 예, 용어 나왔고요. R3번. 작품론은 해석 잘 보라 했죠. 해석 체크하도록 합니다. R35번. 지금 작품이 딱히 언급된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문 요거 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6월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 자, 6월 달에 육모, 구모가 있잖아. 그지? 6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동양철학이 나왔어. 구모 때는 예술론에 나왔어. 이 두 가지가 뭐라 했어, 쌤이? 용어가 가장 세게 나오는 영역이다. 쌤이 그때 풀이할 때, 요거 풀이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9월달에 예술론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가 플러스 나지문은 용어를 세게 낼 거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예상하기로는 요쪽이 가능성이 제일 커요. 동양철학. 어떤 평가 요소를 알면은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문제 싱크로 준 것도 짝을 잘 줘놓으라고 준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교과 개념이기 때문에, 다 알려진 교과 개념이기 때문에 알려졌나? 알려진 거야. 교과서가 있으니까. 근데 교과서를 안 볼 뿐이지. 그지? 사람들이 교과서를 안 볼 뿐이지. 예, 교과서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는 여튼간에 가 플러스 나 지문은 용어에서 결정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예,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아도로노는 가의 첫 단락입니다. 1단락. 아도로노 동그라미. 우리가 나비게이터 1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쌤이 얘기했죠. 나비게이터 우리 3번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1회에서 했던 아도로노 나오고 3회에서 했던 유리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 EBS에서 나올 거 몇 개 안 돼요. 예, 그거 갖고 그냥 그 연습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때도 아마 내가 현대예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도로노와 미추, 현대예술 그 얘기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요거랑 유사한 내용이야. 근데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아, 그때 그 내용이 뭐였더라? 이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오, 적중. 뭐 이런 것도 하지 마. 시험자, 오, 놀라워. 뭐 이런 거.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알겠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우리끼리 아름아름하고,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러고 이제 조용히 풀고 넘어가면 돼. 너희들은 그냥 풀고 대학 가면 돼요. 그럼 또 잊혀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는 거 뭐냐면 아도로노 나왔다? 아도로노가 무슨 내용이었지? 이러지 말고 아, 맞아. 그 아도로노 지문에서 뭐가 강조됐었지? 그죠? 뭐가 강조됐었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아, 여기서도 뭔가 용어가 강조될 거야. 그때 대중예술 얘기하고 현대예술 얘기하고 해서 대중예술 얘기했잖아. 그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지문이랑 이 지문이랑 내용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똑같은 지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지문이다. 난 처음 읽는다. 이렇게 그냥 자기 최면을 걸고 읽어야 돼. 익숙한 내용 나와도 녹아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수능에서 이러면 좋지. 예, 수능에서 이랬으면 좋았죠. 왜? 아도로노도 지문 만들어 놨었거든. 한 개 정도. 걔 버려야 돼 이제.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수능 때는 좀 다른 문제인데 9월 달에는 그래도 연습이니까 그냥 무조건 낯설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도요. 절대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예, 거기서 들어갔던 평가 요소를 가지고 푸세요. 알겠죠? 용어에 집중합니다. 문화산업이 양산되는 대중예술의 이은 것들에 의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의 모순과 부조를 은폐하겠다고 지적했다. 이거죠. 얘들아, 아도로노는 대중예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라고 할 때 이렇게만 요약이 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 대중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잃었다. 그러면서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했다. 그럼 그 다음 내용 무조건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뭐야? 봐봐. 이게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지? 앞으로 무슨 내용이 기대돼?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지. 이 말이지. 그 예술의 본질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예술의 본질과 같은 내용이 나올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고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겠지. 그지? 이 정보에 대한 반응도가 다르잖아. 어떻게 달라지겠어? 이렇게 앞에서부터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쿡쿡 눌러야 된다고. 알겠지? 이거 연습했었죠? 또 연습을 하란 말이야. 이게 검증된 문제 아니야.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자, 첫 단락을 이렇게 읽어주도록 합니다. 첫 단락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방향 제시할 때에는 이거가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딱 누르고 눌러줘야지 여러분들 뒷부분 읽을 때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나랑 수업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머지 10초 동안 얼만큼 자습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자습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똑같은 자원을 풀 때도 더 잘 활용하느냐 이 말이잖아, 그지? 단락 워딩 잘 보고 그 다음 뭐야? 홀딩. 단락 간의 연결을 잘해야 돼. 요거 갖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예요. 평가원이 이걸 되게 잘 내요. 지문 설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쌤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문학 하나, 독서 하나, 요 딱 한 지문씩만 오늘은 너로 정했다 해서 걔를 제대로 한번 풀이해봐. 어떻게? 워딩 잘 잡고 연결하고 그 연습만 해봐. 쌤 다 아는데요? 아니까 하라는 얘기야. 풀고 나면 알게 돼요. 아, 이런 원리가 담겨 있구나. 쌤이 소위 킬러 지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백 번 풀어봤겠죠.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근데 한 몇십 번 정도 풀었을 때 경지에 올라간다니까? 아, 이렇게 푸는 거는. 그럼 똑같은 원리로 낯선 지문이 막 풀려요. 예, 그게 평가원이 말하는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하루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 딱 눈에 들어온 지문 있잖아, 그지? 최근에 2, 3개년 중에 눈에 들어온 지문 하루에 한 개씩만 하면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일주일에 5개면 많은 거거든요. 양치기 하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해. 그렇게 하면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알겠죠? 이런 거 1단락, 2단락 연결하고, 그지? 첫 단락 끌고 내려가고 이런 거 연습해보라고, 다채롭게. 예, 너네 연습할 수 있게 마련해 올 테니까, 다 골라서 갖고 올 테니까 그걸 잘 풀어보라고. 자, 아드러그모는 대중예술은 창제 구성의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고요. 상품 밑줄, 개준서의 규격성 체크, 걔네 감상 능력시 표준화되고 걔네 개성은 다른 걔네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걔네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추락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읽도록 합시다. 첫 단락 독해하는 거 뭐 상품이다, 뭐 규격화다 이런 거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아더러너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는 속성을 동일성, 동그라미. 하나의 가치체계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뭐라 했어요? 예, 비동일성이다. 요거죠. 여러분, 세모하세요. 바로 반응해야 돼. 알겠죠? 뭐가 나왔어? 뭐가 나오긴. 안 변해. 알겠지? 용어가 나왔다고. 쌤이 겨울방학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하죠. 수능 볼 때까지 똑같은 얘기 할 거죠. 그죠? 근데 안 지루해. 왜 안 지루한지 알아? 맨날 똑같은 데서 틀리거든. 다채롭게 틀리거든요. 그죠? 똑같은 요소를 다채롭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10초 안에 지겨울 정도가 돼야 돼요. 아, 나 했어요. 했다고.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지?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용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동일성과 비동일성. 이렇게 들어가죠.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는 동일성, 비동일성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지가 나와야 돼. 동일성이 뭐예요? 어떤 거?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하는 겁니다. 비동일성은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것만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의지가 들어갔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냥 똑같다, 안 똑같다 그게 아니야. 똑같이 통합하려고 하는 거, 비동일성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비동일성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요거 갖고 얘기하겠죠? 가볼게요.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술의 본질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상실된 대중예술 어느 쪽? 이쪽이겠죠. 동일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지금 방금 쌤이 뭐 했어요? 1단락과 홀딩을 해서 이었죠. 그죠? 요렇게 설계가 잘 돼 있어, 평가원 거는. 알겠지? 그 1단락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한 겁니다. 연습하세요. 알겠죠? 앞에 거를 끌어와야 됩니다. 앞에 거 끌어오지 못하면은 당연히 뭐야? 남들보다 불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에 걸 끌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길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거.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돼야 되겠죠. 그 얘기서 예술은 예술과 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 세모할게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의 부조리 나왔네. 부조리, 그지? 부조리를 체험하기에는 매겨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부조리를 체험하게 한다 이거죠. 됐어요? 얘가 부조리를 체험하게 되는데 얘가 상실됐으니까 은폐를 한다는 얘기겠지. 이제 연결이 다 되잖아. 그치?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비정형성이 나왔어요. 정해진 형태 없다는 얘기인가요? 써있잖아, 거기. 뭐라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지? 비정형화라고 써있잖아. 이 얘기잖아. 형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라고. 그지? 개념적인 어떻게 돼 있어? 비정형화란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 그렇게 안 써있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 이렇게 써있죠. 자, 써 봐봐. A란 B이다. A는 B를 의미한다. 그렇게 안 써있고 B라는 A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이 약한 개념 정의죠. 그죠? 그걸 파고든 게 6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6번을 틀렸다라면은 1, 3, 4번으로 흩어지게 돼 있는데 5번을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아마 비정형성을 갖다가 형태가 없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보다 5번 선지 잘 만든 선지예요. 그거 예, 용어를 보느냐 안 보느냐. 6번을 틀린 사람들은 일단은 뭐가 1, 3, 4번 왜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미 그건 1차원적인 질문이야. 알겠지? 본인이 5번을 왜 접근 못했냐를 봐야 되는데 5번을 왜 접근 못했냐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기억 앞에 부분만 보거든요. 근데 기억 앞에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억 앞에 비정형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 끌어와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여기서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형식이 없는 거지 형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요거 체크. 다시 한번 얘기할까? 용어 체크. 알겠지? 예, 또 가볼게요. 아도로는 쇤베르크 음악과 같은 전위예술이 그지? 예술 그 자체로 동일하게 저항하면서도 그러니까 전위예술은 이거는 이게 저항하죠. 그죠? 저항하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거는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이 말이겠죠? 자, 저항하면서도 경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걸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왜 높게 평가하냐? 뒤에 나와. 너. 왜 그러냐면 직접 표현하는 것은 비동일성 세모, 동일한 동그라미, 폭력적 의도가 내재져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좀 독특한 생각이네요. 그죠? 직접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폭력에 저항하게 한다는 얘기죠. 아도로노에게 있어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고 그래서 미학은 작품의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되게 독특한 예술관이에요.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을 하는 전예술 세모할까요? 예술 측에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도로노는 대중예술을 비판했고 전유예술을 유일하게 예술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왜요? 대중예술은 이쪽이고 전예술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문항으로 들어갑시다. 4번 문제. 일단 뭐 A, B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B 같은 데에서 예를 제시했다 좋고요. 근데 C에서 개념의 변화 과정은 없죠. 그죠? 답이 그냥 C로 찍혀버렸습니다. 넘어가서 5번. 5번은 1번을 찍어야지 4번 같은 걸 건드리지 않겠지. 그지? 1번을 보면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야, 문화산업 자체가 개인을 상품화시키는 건데. 그쵸? 이건 반대로 얘기했죠? 예, 틀렸습니다. 문화산업이 상품화된 개인과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요. 문화산업이 상품화된 개인을 유발하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답은 1번. 이러면 4번을 가면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야야야야야 이거 봐. 은폐한다. 글자로 제대로 써 있진 않지만 맥락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선지입니다. 글자로 안 써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4번 찍은 친구들을 좀 조언을 하자면 보통 본인이 찍을 때 글자로 안 써 있는 걸 찍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글자로 써 있는 거 보고 하는 1차원적인 문제는 어차피 우리한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틀리고 나는 문제는 선지에 이렇게 안 써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우리가 근거 찾아서 빨리 동일하든가 비동의하든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나로 갑시다. 아도로노, 그죠? 미학은 예술과 사회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요. 뭐 좋게 보네요. 예술은 사회적인 공시에 사회에 떨어져서 사회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다. 다소 역설적이에요. 사회적이면서도 사회적에서 떨어졌다? 그죠? 예, 다소 역설적이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 훌륭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아도로노의 미학으로 보게 된다면 사회 본질과 유리됐단 말 쌤이 꼭 알아두라 그랬지. 그죠? 유리됐다는 게 뭐예요? 예, 동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하는 게 불가할 것이다. 그럼 아도르노가 볼 때는 세잔의 작품은 어떻다? 좀 이거는 예술로 보기엔 좀 힘들다. 그죠? 올바른 예술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달라.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인 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일 수 있다. 봐봐. 미메시일 수 있다. 세잔의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는 세잔의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갑자기 아도르노랑 뭐가 돼요? 뭔가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을 보고 있는데 또 나왔지. 그죠? 용어가 또 나왔죠? 미메시스란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제안하는 것이다. 미메시스는 관념을 제안하는 거야. 이게 미메시스 아니야. 즉 감각될 수 없는 걸 감각가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다. 용어 개념을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자 오른쪽 가봐.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이다. 밑줄 가봐. 그래요?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죠?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의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회. 근데 여기서부터 좀 오바 같아. 아니 근데 야 세잔이 사과를 그렸잖아. 사과를 그렸으면은 자연의 생명력까지 어떻게 해보겠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농부가 왜 들어가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뭘 재현했다? 관념을 재현한 거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이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죠?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지? 해석은 굉장히 개성적인 해석이 나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 이 사람은 세잔 작품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도로나가 볼 때 세잔 작품이랑 이 사람을 볼 때 세잔 작품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왜? 기본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알겠죠? 아도로는 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미메시스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예,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면서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3단락, 아도로는 예술인 예술가의 표적인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 다 좋은데 현대사의 부조리 또 나왔네? 그죠? 또 나왔네? 자, 이렇게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렇게 가와 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쌤이. 그지? 이게 최근 트렌드야. 그래서 나에서 읽을 때 아도로나 나왔을 때 앞에는 아도로를 끌고 와야 됩니다. 이제 이거 연습시킵니다. 알겠죠? 예, 요거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도론 앞에 끌고 와야 돼. 부조리도 끌고 와야 돼.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다산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 여러분 비정형성이 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비정형성이 뭐예요? 여기 뭐? 비정형성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 다시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 형태 그 자체인데 뭐야? 일정한 형식이 없는 거. 이렇게 들어봐야죠. 그죠? 체험으로 한정한다. 밑줄 쫙 그세요. 결국 아도로노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아, 지금 이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요. 미메시스가 뭐 되고 있다? 부정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 난 이 사람을 비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얘기입니다. 4단락. 한편 아도로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또 뭐야 이건? 그지? 즉 그 자신은 동일학 폭력 비판했다. 동일학 앞에 있는 거 갖고 와야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거.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을 주장했었죠. 그죠? 주장하며 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한 시도하고 있다. 그럼 결국엔 그건 뭐다? 이건 결국에는 전예술로 동일하는 거 아니냐. 네가 동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예술만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동일화의 관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재밌네요. 그죠? 특히 이는 현실 속의 다양한 예술 가치가 발견됐기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 동그라미. 베냐민 지적처럼 전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꼭 전예술이어야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누구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베냐민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 권위자라고 하는 거야. 권위자. 알겠죠? 이제 권위자견을 인용해서 전예술만이 예술인 건 아니다. 너가 전예술만 자꾸 예술이라고 하면 그 전예술로 동일하는 것 뿐이고 예술이라는 게 꼭 전예술만이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비판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자, 대중예술도 뭐예요? 이것도 비판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큰 거 갖고 벌써 대중예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란 얘기야. 대중예술도 비판 기능 할 수 있어. 왜 이걸 무시하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하고 있어요.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거는 미메시스 부정한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전예술만이 예술이다. 그거 아닌 것도 예술이다. 대중예술은 예술이 될 수 없다? 아니야. 대중예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걸 이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연습을 해보라고. 이런 연습을. 알겠지? 이런 연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지문이야. 짧지만 굉장히 뭐야? 명확하게 탁탁탁 박혀 있잖아요. 문제로 들어갑시다. 4번. 4번의 그 D 부분, 그죠? 다른 의견의 인용 좋죠? 괜찮네요.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었겠다. 괜찮네요. 뭐 답은 3번이고요. 6번 갑시다. 자, 기억의 이유다. 기억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도로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은 미메시서 부정되고 있다. 이거죠. 밑줄 판단은 반드시 뭐야? 앞뒤 정도는 근거로 해야죠.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예술에 대한 체험을 한정한다. 이 말이지. 그 말을 그대로 떠온 거예요. 5번에다가. 알겠죠? 작품에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된다. 그 말이지. 됐어요? 근데 지금 다른 선지를 찍은 학생들은 근데 형태에 대한 체험이 형태의 뭐다?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 아니냐? 비정형성. 그래서 비정형성의 의미 자체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이때 말한 비정형성이 뭐예요? 이거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형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됐어요? 예,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 왜요? 여기서 보면은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졌다. 미메시스가 부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대로 들어갑니다. 5번을 찍게 되면은 나머지 전체 괜찮아져요. 1번 정형등 형태 없이 재현됐다. 이거는 아도로노가 할 말이 아니고요. 2번에 감성자로 왜 전환되니? 그지? 3번 세계의 본질로 변한다. 세계의 본질, 세계의 참모습은 이쪽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사과 갖고 얘기했잖아요. 4번 비정형적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된다. 비정형적 형태를 강조한 거지 예술가 주관으로 왜곡된다는 말은 주관으로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알겠죠? 이것도 한 말이 아닙니다. 답은 5번, 7번 갑시다. 가의 아도르노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에 대한 니은의 반박할 수 있는 거 뭐라 했어? 아까 전예술 관점에서 예술이 동일 아니냐? 그럼 아도르노 뭐라고 우겨야 돼요? 끝까지. 아 전예술은 동일 아니라고 막 이렇게 우겨야죠. 그죠? 예, 바닥바닥 우겨야 된단 말이야. 그게 5번이에요. 동일한 거반의 속성이 전예술 본질이야. 어떻게 전예술이 동일하다 내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자, 8번 갑시다. 미술관에 다녀서 작성 감상문이다. 가의 아도르노 관점, 나의 글쓴이의 관점. 이거죠. 자, 세 번째 줄 봅시다.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어서. 그지? 그 밑에 줄 보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그럼 아도르노는 뭐라 그랬어? 빙고. 그게 바로 예술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작품은 사회 비판적 유명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됐고요.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공구가 비슷해서 익숙하게 느껴져 좋았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작품은 서정적 풍경. 그죠?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서 기억에 견상으로 남았다. 이 얘기인데 일단 2번 선지 재밌죠. 그죠? 학생이 느낀 익숙함이란 건 뭐다? 밑에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된 거 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3번을 가볼게요. 틀렸죠? 두 번째 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 아니라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첫 번째 작품이 흩어지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처럼? 베냐민 말처럼. 그죠? 예, 베냐민 걸 갖다 쓰면 되겠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 모두 가능하다. 대중예술도 비판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 맞바꾸는이 아니죠. 그죠? 전락시킨다는 건 뭐야? 그냥 추락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1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일단 여기서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6번이고 이제 전체 그 전국 오답률은 47%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봤겠지만 5번을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어디서 나왔다? 기억 밑줄 판단 그래도 바로 앞뒤 정도는 봐라. 거기서 또 더 나간 거는 비정형화, 비정형성. 그 워딩을 잘 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